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가 성폭력 범죄 봤으니까 오늘은 가정폭력 범죄를 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가정폭력 범죄에서 여러분들 가정 구성원이 4명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 근데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 그 다음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 있거나 있었던 자. 양친자 관계 포함. 그 다음에 개 부모와 자의 관계. 정모와 서자의 관계 여기도 있거나 있었던 거. 이 세 개는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자 다 들어가죠. 그런데요, 마지막에 여기는 동거하는 친족이라고만 돼 있죠. 이건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위에 세 개는 현재, 과거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현재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정모 서자 관계 있거나 있었던 자 들어갑니다. 근데 동거하는 친족 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 있었던 사람 들어간다? 여기 때문에 X. 이건 안 들어가요. 동거 친족만 들어가. 그래서 X.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폭력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재발되는 경우 되게 많죠. 따라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 수강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병과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리할게. 보세요. 가정폭력, 가폭, 그 다음에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그 다음에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있죠?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이렇게 5가지 관련해 가지고 위에 3가지는요 재범을 막기 위해 수강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200시간 그리고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청법과 성폭력범죄 성범죄는 500시간이에요. 그리고 얘는 병과를 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요 200시간 범위 내에서 병과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여기가 있어. 시간은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뭐는 제외, 선고인 제외, 이건 맞습니다. 선고유예를 포함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포인트, 200시간 할 수 있다. 3군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 행위자한테 아까 우리 바로 앞에 문제에서 수강명령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수강명령 할 때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병과합니다.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요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고지할 때 병과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하는 기관 종사자와 그 기관장은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됐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기인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 반대 기인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아니고 누구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아동학대 범죄 있죠. 거기에 보면 아동상담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상담사라든가 기관장. 그 다음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그 다음에 3번째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런 곳이야.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가정폭력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신고해야 돼. 이 사람들. 이 상담소 있죠. 상담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했는데 가정폭력인 걸 알게 됐다. 상담을 통해서. 그럼 그때는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신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동의 교육과 보호 담당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정폭력 알면 그냥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신고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X.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됐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는 경찰이 하잖아. 근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어. 너무 급해서. 원래 임시조치는 법원이 하는 건데 법원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경찰이 할 수 있잖아. 경찰이 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세 가지밖에 없죠. 뭐요?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세 가지잖아. 따라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하나 맞아. 그 다음에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맞아. 그런데 시에 의료기관이나 그 밖 요양소 위탁은 없어. 이게 아니고 뭐가 들어갑니까?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죠. 자, 이게 들어가야 돼. CD 대신에.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했죠. 수사하면 사건을 검찰한테 넘기죠. 검사한테. 그러면 검사가 이거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까 말까는 검사가 결정해요. 우리는 그냥 검사한테 송치하면서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보호사건을 할 건 검사가 중에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이런 걸 고려해서 보호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검사라고요. 검사. 근데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을 검사로 바꾸면 돼요. 검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동거하는 친족관계의 사람은 X. 그리고 200시간이고 병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피해자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상담소에 있는 사람이 상담소.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긴급 임시조치에는 여기 C가 아니고 얘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누구다? 검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귿만 빼고 나머지 5개가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한 걸 좀 정리할게요. 물론 뭐 가정폭력은 제가 이제 일일일제니까 이렇게만 정리해놨는데 이거 말고도 공부할 거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이 된다면 조금만 짬 내가지고 가정폭력 한 번 더 훑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요. 내일이죠.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십시다.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